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결국 무언가를 잘하는 성향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맞다는 강한 확신과 인위적 나르시시즘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한 확신이나 나르시시즘을, 인위적 나르시시즘은 제가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인위적인 게 약간 남한테 피해 안 주는 나르시시즘이라고. 원래는 반사회적 이격장애라 나르시시즘은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게 디폴트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남을 깔아뭉개지 않은 선에서 나를 굉장히 사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어떤 친구가 어떤 연습을 되게 열심히 해왔어. 근데 그 결과가 나쁘면은, 아, 열심히 한 건 알겠는데 구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친구가 열심히 했는데 진짜 잘하는 거야. 기존보다 한 20% 이상 뭐 되게 혁신적으로 바뀌어서 온 거야. 그러면은 그때는 완전 브라보지. 막 학생들과 같이 박수치고 너무 저번 주보다 훨씬 잘해졌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세계적이라고 막 얘기해 주거든. 근데 이런 게 되게 오바스럽고 이상한 거 같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뭐 존나 못하고 징징대는 애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팀노바에는 그런 사람 많진 않은데, 뭐 옛날에 그렇게 관찰했던 여러 사람들을 보면 뭔가 까면은 지가 뭐라도 잘난 줄 아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 그 되게 멍청한 거야 그거. 왜냐면 남들 까는 거 되게 쉬워요. 솔직히 나도 이렇게 막 개발자 커뮤니티에 모든 게시글 보면서 어이 병신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내가 얘기할 얘기 존나 많아. 다 깔 수 있어 모든 글을. 근데 사람이 깔 때는 진짜 모든 걸 다 깔 수가 있는데, 정작 그렇게 까고 나서 그렇게 자주 까는 사람이 자기 자존감이 올라가냐? 그렇지 않거든. 즉 그냥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느낌만 남으니까 까는 사람도 발전을 못해. 반대로 아주 작은 거라도 크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내가 오늘 성장했다라고 인지시키면서 가면은 그건 엄청 성장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오늘 짜려는 목표에 치가 있어. 코딩을 하려고 했던 목표치가 있는데 그거를 잘 하고 그 이상 내가 더 해낸 거야. 그러면 내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런 부분도 되게 명확하게 자기한테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내가 했으니까 내가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의 그 포인트를 명확하게 찝어서 나한테 레벨업을 했다라고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어. 그렇게 따지면 게임도 시간 지나면 레벨업 알아서 되는데, 왜 경험치 바를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너는 조금 몇 마리 오크를 몇 마리 잡으면 레벨업을 할 거야. 수치화시켜서 계속 눈에 왜 보여주는데. 게임을 통해서 인생을 배워도 된다니까. 게임이 굉장히 과학적인 거야 생각보다. 인간이 뭔가 재미를 느끼게 한다는 게 굉장히 과학적인 거라니까. 굉장히 경험적이고. 그래서 뭔가를 게임 보면 10시간 해도 안 질리잖아. 왜 그래? 뭔가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비밀은 게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게임에서 우리가 몰입될 때 뭐 다른 사람들이 어쩌저쩌 이 게임이 재미있든 없든 우리가 신경 써? 신경도 안 써. 내가 이 게임 재밌다고 하면 그냥 하는 거야. 카트라이더 뭐 서비스 종료한다 그런데도 계속 뭐 몇십 년 동안 하는 애도 있고, 나도 아주 가끔 한 번씩 뭐 게덴푸드 같은 거 막 그런 거 막 들어가서 나 17살 때 하던 게임이거든. 그런 거 막 들어가지고 그냥 초등학생들이랑 막 이렇게 게임하고 그러거든. 그냥 뭐 어쩌다 한 번씩 가요. 근데 그거 뭐 이제 뭐 한물간 게임이다 어쩌고저쩌고 해도 듣지도 않잖아. 그렇게 해야 뭔가를 해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까는 게 존나 지능적이라 뭔가 하면 상대방을 좌절시키려고 작정하고 프로처럼 덤벼들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내 신념을 강하게 가지는 게 낫다고. 요즘 남성들이 엄청 초식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좌절의 역사를 가져. 왜 좌절을 할까?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너무 화려한 게 많으니까 저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하지만 90년대보다 지금이 훨씬 범죄 심리학적으로도 많이 발전하고 범죄 수사 기법도 많이 발전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범죄 측면에서 90년대보다 지금이 훨씬 범인 검거율도 높고 좀 더 과학적이고 명확하게 수사를 하거든. 근데 그럼에도 경찰들 막 욕하잖아. 근데 삶도 마찬가지야. 옛날에는 절대적 빈곤, 90년대만 해도 다 그지같이 살았어 좀. 근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확실히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빡세게 하면서 확실히 선진국 반열에 들었거든. 오히려 서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성장률이 높거든. 찾아보세요. 세계 10위권이에요. 그 정도면은 사실 좋다고 생각할 만한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우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내 주변 사람도 너무 의식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부모가 하도 얘네들을 무슨 뭐 부모가 완전 비서야 비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애를 되게 못 살게 군단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사니까, 정작 부모는 60대 70대 돼서 늙어가지고 이제 기운 없을 때
그 얘네들은 3, 40대 됐는데 얘네들 자체가 홀로 서기를 못하니까 나이 먹고도 부모한테 의지하고 이런 케이스가 많아진다고. 근데 그 이상 부모가 나이 먹으면 더 답 없거든.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되게 심하거든. 분명 기형적이고 이상하고 이런 정보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잘 못하는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하도 그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그래서 능동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능동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차 몰라. 왜? 부모 말만 들으면 다 될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거든. 부모가 돈이 존나 많고 졸라게 똑똑해서 재산이 많아서 줄 게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다수는 다 서민처럼 산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남들이랑 비교하면 내가 얼마나 불행해 보이겠어. 어느 순간 내가 완전 쓰레기처럼 보일걸? 이러니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젊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게 되게 뛰어나고 나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라는 살아갈 이유가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되게 기형적이고 굉장히 모순적이고 굉장히 이상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지. 이런 사회에서 철학만 공고히 한다면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 뭐 방콕 같은 데 가도 빈부격차가 장난 아닙니다. 태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계급을 굉장히 철저하게 나눠서 생활을 해요. 우리나라는 계급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뭐 부자면 돈이 많겠네 뭐 이 정도지. 뭐 그 사람한테 막 절대적으로 막 내가 저 사람보다 진짜 완전 훨씬 낮은 계급이 이런 생각은 잘 안 하거든. 내가 돈 생기면 저 정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들이 그런 되게 계급 사회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나랑 다른 체계 사람이라는 느낌으로 아예 계급을 만들어 버리고 서로 그렇게 계급을 명확하게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와 우리나라 인권 얘기해도 이런 데한테 안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헬조선 하는 애들 보면 대부분 해외 별로 안 나가보고 그 사람들 현지 교민들이랑 깊게 얘기 안 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겠다. 이 사람들이 사는 성향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막 헬조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배부른 소리예요. 진짜 힘든 사람들 많거든. 해외 가면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태국에만 가도 뭐 미얀마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있거든. 더 못 사니까. 그런데 오는 사람들이 되게 100바트 마사지 뭐 150바트 마사지 이렇게 변두리에서 하거든. 그러면은 우리 1시간 내내 노동하고 막 그 돈도 되게 조금 버는 거야. 몇천 원 벌고 그런 거야. 그런 사람 되게 많아. 근데 그런 사이에서 무슨 막 이렇게 헬조선이라 이러고 있어. 근데 문제는 인스타그램에 제일 잘 사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진짜 쓰레기 같아 보이거든. 그래서 그런 거거든. 비교 대상이 너무 빡세. 그리고 물가도 너무 오르니까 힘들어 보이는 거지. 근데 실제로 뭐 먹고 사는 물가는 동남아가 훨씬 안 좋긴 해요. 참 슬프다니까 가서 보면.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많아. 현지에서 친구도 있고 막 그런 얘기들 해보면 좀 그렇더라고. 얘기 들어보면. 근데 아무튼 근데 웃긴 건 이런 강한 확신이나 강한 신념을 가진 잘된 사례를 보면 학교 다닐 때 마초적인 선배들 있거든. 꼭 복학생 선배들이 그래. 그 군대 막 제대해가지고 이제 군대 제대하면 사람들이 뭐든 다 할 것 같거든. 자기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싸우긴 했는데 난 개인주의자라서 좀 그런 사람들은 트러블이 좀 있긴 했었는데 그때는 별로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그렇게 무식한 신념이라도 강하게 가지고 진짜 뭐 마초적으로 밀어붙이고 차라리 이러는 게 스마트하게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딸리지만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요즘은 들어요. 왜냐면 요즘 사람들 많이 지쳐있거든. 요즘 내가 입자들 보면 내가 오히려 얘네들한테 기주고 있어. 막 이렇게 막 힘주고 있는 느낌이야. 나도 힘들어 죽겠거든. 가끔 팀노바 이제 어떤 달은 적자고 어떤 달은 적자가 아니고 그냥 현상 유지만 했다 이런 경우가 많아.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곳은 아니거든. 워낙에 1대1 코칭하는 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기가 힘들고 우리가 팀노바 내부 시스템에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면 에르메스 같은 어떤 좀 특별한 교육을 지향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돈 걱정은 많이 하죠.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다행이다. 적자 안 나고 세이프 됐다. 다행이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그래도 프라이드가 되게 뿜뿜하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팀노바 졸업생들이 많아지고 업계에서 그 졸업생들이 경력이 쌓이면서 인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 회사에서 인정 많이 받고 일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또 뿌듯함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게 있고 나조차도 매일매일 내가 노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코딩하고 매일매일 정진하고 있잖아요. 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거 하나만으로 나 자신한테 굉장히 프라이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결과도 좋고 이제 취업하면은 친구들이 여러 회사에 많이 이제 고연봉으로 붙고 있고
뭐 그런 면들이 되게 자랑스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는 이경기 아저씨 말처럼 그 무식한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느낌보다도 한편으론 이 각박한 세상을 사는데 무식한 신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결국에는 뭔가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뭐 잘 되더라고. 나도 뭐 하면 항상 못했어. 처음에 항상 못해서 처음에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한 1, 2년 개고생 하다 보면 결국엔 시간이 오래 지나면 굉장히 잘해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두드려 맞다 보면 계속 맞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맞다 보니까 맞는 패턴을 알게 되더라고. 그럼 이거에 반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 못하는 패턴에 반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 모든 상관없어. 자기만의 어떤 내가 뭐 조금 잘해도 과장되게 자기는 칭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맛조차도 없으면 인생은 너무 고달프고 힘들기만 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거 했을 때, 막 예를 들면 팀노바에서 연봉 8천짜리가 나와야만 되게 행복하고 내가 연봉 5천을 받아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이제 회사 가서 내가 그 연봉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내가 이번에 이런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 되게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잘 끝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걸 해낸 나 자신이 나도 전문가로서 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저도 공격할 포인트가 엄청 많죠. 디지털대 출신의 뭐 되게 누구나 갈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학교로 나온 거에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흑수저 출신에다가 뭐 그런 욕할 포인트는 되게 많겠지. 그리고 뭐 네카라쿠베 당도 물론 이제 대기업 프로젝트 많이 하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협력업체로 같이 한 거지만 뭐 그 회사 출신도 아니고. 그런데 애초에 그렇게 되더라도 내가 교육에서 제일 잘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격할 포인트는 너무 많은데 애초에 그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면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난 뭘 하든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나르시시즘이 꼭 나쁜 건 아니라고.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요. 요즘은 오히려 그런 자기를 사랑하는 감정이 너무 안 생기기 좋은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많이 하고, 공부를 시킬 때도 내가 진짜 기초 때 막 사람들 우쭈쭈쭈 하고 막 이렇게 끌고 가느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렇게까지 우리는 쓰레기가 아니거든. 근데 참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근데 어차피 세상은 어느 시대든 다 미쳤어. 제대로 된 세상이 없어. 여러분들 막 조선시대만 살아도 여러분들 중에 절반은 노비예요. 언년이 개똥이라고. 언년이 개똥이라 해가지고 소새끼 말새끼 들으면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근데 지금 이 정도만 돼도 오히려 좋다고. 어느 시대 가든 정상적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뭐 시간이 지나면 뭐 좋아지겠거니만 지금 시대는 뭐가 잘못됐거니. 뭐 90년대를 존나 미워하는 사람들 많은데 난 90년대 10대였잖아. 근데 90년대 진짜 최악이거든. 근데 얘기 안 했네? 왕십리에서 막 담배 펴가지고 진짜 왕십리 그 국철 타는 데다가 진짜 꽉 차 있었다가 담배 꽁초가 그 철도 지나가는 거에서다가 담배 존나 펴. 내가 그래도 민원 존나 넣었다니까. 그거 매일매일 넣었다니까. 아침마다 난 등교하는데 담배 냄새 때문에 존나 짜증난다고. 근데 요즘에 이제 흡연하는 사람들의 흡연권을 지켜줘야 된다는 편에 서기는 해요. 흡연 부스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너무 흡연하는 사람들 너무 흡연하기 힘들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사회적으로 너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가기만 하는 느낌이라서 좀 그랬는데, 요즘은 좀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심했어. 아무 데서나 막 펴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져야 돼요. 흡연하는 사람들도 세금 내고 그거 다 하는 국민인데 왜 이렇게 흡연 부스 같은 걸 안 만들어주는지 모르겠어. 나 흡연 안 해요. 참고로 비흡연자인데도 그 사람들 편에 서게 되더라고. 요즘은 좀 너무 심해 그게. 흡연한 사람은 마치 뭔가 되게 나쁜 사람으로 보는 그런 시선을 좀 고쳐줘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재능 없고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재능은 결국에 오래 끈기 있게 가져가는 게 재능이지, 오랫동안 전개하는 그 능력 자체가 재능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신경 쓰고 결국에 잘 되는 스타일은 처음부터 안 된다는 거 알고 처음에 좀 버티고 그리고 점점 잘해질 때마다 자기를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 그런 생각으로 이제 코딩을 하시면 훨씬 잘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